우리 회장님 한번 나와서 한 말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덥습니다. 추운 날씨인 만큼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11번째 토론 집회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건 바른 조합, 좋은 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짤막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소유자 여러분, 대전 경남 밀양에 계시는 추진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와 원주에서 계시는 소유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안산시 다릉구 고잔동 고잔전시 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설립조합 성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2017년도 11월 30일 예비 추진위 발족회의를 개최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추진위원장 선출한 기억이 없을 겁니다. 선출 추진위원장 선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더 스스로 추진위원장 셀프 추진위원장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하라는 조합 설립은 안 하고 법대로 한다고 하더니 우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손달시 주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하고 오로지 나만이 추진위원장 하겠다고 상대방은 깔아놓은 거고 이런 추진위원장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연연투이 연연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증거도전입니다. 우리가 8월 6월 23일 날 연연통이 눈여겨봤습니다만 그들은 연연통이 가결되었다고 장담하지만 저희 정성호 추진위원 정성호 위원님은 증거인멸과 증거도전 분명히 찾아서 이상범이가 원하는 여인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추진위원이 개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추진위원 개혁 반드시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기겠다고 정상화 추진위원 다짐하고 있습니다. 선임청이 이틀 남았습니다. 추진위원장 반드시 바꾸자. 제가 바꾸자고 선창하면 여러분은 바꾸자 마지막 확 바꾸자라고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바꾸자 확 바꾸자. 이상으로 제가 끝마치고 바로 박병갑 회장님께서 안산시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이 운영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영 규정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운영 규정은
국토부에서 이 표준안을 정해주고, 왜냐하면 이 재건축 조합, 이 조합을 창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정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임의의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영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그걸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삼범 씨는 그동안 운영 규정 위반했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면 다 승인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합이 됐을 때 얘기예요. 조합을 창립하고 난 뒤에는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 창립 총회를 하려면 20%의 소유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거는 굉장히 이 효력이 굉장히 센 거예요. 무조건 그 조합장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총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한 50명, 60명 사람들이 모여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우리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선임총회 승인을 받았어요. 안산시에서. 그런데 이삼범 씨가 그 선임총회 하는 그걸 허락해 준 게 잘못됐다. 우리는 이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처럼 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분명하게 연임총회를 하든 선임총회를 하든 그런 말은 없지만 무조건 5분의 1의 소유자들이 발의하고 시장 군수가 승인을 얻어서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속히 후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운영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를 질문한 게 아니라 선임총회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선임총회를 지지하는 그런 공문을 추진위원장에게 발송한 거예요. 그게 6월 4일날 발송했어요. 6월 4일날 발송했는데 그걸 공포한 거는 6월 24일날 공포했어요. 주민총회 끝나고. 이건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이 공개적인 이걸 공개해주고 정당하게 소유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속인 거예요. 23일날 주민총회 연임총회 하고 나서 이런 걸 발표한 거예요. 이 공개 안 하면 또 고소당할까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이 연임총회는 반드시 무효화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법원에 가서 이 연임총회가 유효하다 라는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면 굉장히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지, 또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려면 2년, 3년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연말까지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보공개 청구 증거를 인멸할까봐 증거보존 신청을 해놨고요. 이번 주에는 총회 효력이 없다. 총회 효력이 없는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해요. 왜냐?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서명결에서 받은 것들이 못해도 100여 년 가까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추측을 해요. 추측이기 때문에 확정적은 아니지만 증거 자료를 공개받으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선임된 추진위원장은 자격이 없다. 직무를 할 수 없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예. 이걸 하는 거는 총회가 무효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잘못된 총회에서 선임된 거는 그런 사람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조합에 나중에 큰 분담금으로 책임져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차를 이번에 분명히 취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내 생각에는 90% 이상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로 창립총회를 하겠다. 만약에 그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무효예요. 왜냐하면 연임총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가 되면 거기에서 선임된 추진위원장도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격 없는 사람이 창립총회를 공고하고 개최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모든 업체들은 이산범위를 지지하고 우리 주민들이 지지하는 우리 선임총회에 협력을 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 업자들은 자기들 용역비를 많이 받고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 안 들으면 코를 깨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는 지금 정정당당하게 후보로서 창립총회에 나와서 투표하자, 겨뤄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나가서 우리 팀들이 당선이 되면, 만약에 가정이에요. 당선되면 아마 자기들 스스로 이 연임총회가 잘못됐다, 누군가를 시켜서 무효화 시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서 지금 이산범 씨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용역회사 업체들인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누구나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돈도 없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은 OS를 어떻게 고용해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면 나중에 1년 뒤에, 6개월 뒤에 돈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주세요. 한번 해줄 거 있어요? 아니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가서 해줄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안 해줘요. 그럼 그 돈 누가 줬을까요? 예? 바로 뒤에 있는 용역업체들이 대주는 거예요, 미리.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예? 자기들이 나중에 공사비 많이 부풀려서 입찰을 해도 더 들어줄 사람, 안 들어주면 들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코를 깰 사람. 아마 지금 이산범 씨는 거기 코에 깬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합이 창립되고 시공사 선정하게 되면, 내가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거의 99%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전부 다 경호요원 쓰고 OS 요원 써서 이번에 한 것처럼 아마 이거보다 더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다 통과시킬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S 쓰겠다 하고 하는 거고, 이거를 막지 않으면 우리 구역 재건축은 나중에 다들 울면서 떠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임총회를 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 설령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왜냐? 연임총회 하면서 잘못 저지른 그것 때문에 무효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하고 뒤에서 저 사람 박병갑이 뒤에도 건설회사나 용역회사한테서 돈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 GD 컨벤션에서 하면서 거기 가서 뭐 비싼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 누가 되겠느냐? 예? 이 업체들에서 돈 될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헛소문 퍼뜨리고 다녀요.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아마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이상공 나서 얘기 좀 해봐. 야 벤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산범위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예. 경호원 데리고 뭐하고 했지만 그게 절차에 따라서 한 건데 이번에 연임청이 할 때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건데 정황을 봐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범죄행위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예.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데 오래 안 걸려요. 길어봤자 한 달. 예. 짧으면 1, 2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들이 우리 소유자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다른 이유는 다 접어두고요. 선임된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추진위원들을 이상범 씨가 지목해서 다 세워놨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만약에 이번과 같은 이 연임총회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뽑은 추진위원, 그 추진위원이 정말 다 지금과 같은 추진위원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표로서 선임한 추진위원이면 그 사람 결정에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추진위원, 지금 있는 추진위원들은 이산범 씨가 지목해서 지정해가지고 선별돼서 선임된 사람들이고 또 이산범 씨의 그 경호요원에 의해 가지고 연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중요한 재산권에 관련돼서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대표 자격이 있는 건지. 제가 이거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내가 밝혀낼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이번에 이 연임총회 하면서 제가 영업보상금이나 받아먹으려고 이게 나와 있다 라고 저를 이렇게 폄훼하고 그랬는데 이 실추된 내 명예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이 남은 뭐 여태까지는 아니지만 후회할 것 같아서 내가 끝까지 내가 밝혀내고 말 거예요. 이 안산시의 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선임총회가 잘못됐다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이산범 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산범 씨가 계속 문자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합이 설립된 뒤에 이런 연임총회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많은 소유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 안에 많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다니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 수주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수주하는데 가능하면 비싼 가격에 수주하고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저기 5-2구요. 200억이나 비싼 가격으로 공사 계약을 했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트집 잡지 않을 사람을 꼭 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자재 빼먹어도 시비 걸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소홀히 할 사람 그리고 부실공사해도 크게 따지지 않을 사람 또 이 설계 변경하자 그러면 잘 따라서 설계 변경해 줄 사람 설계 변경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설계 변경하자고 그럴까요? 이게 정말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변경하는 데 따른
공사비 인상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한다면 그 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예. 좀 시작은 좀 느릴 수 있어요. 시작은 느릴 수 있지만 그런 검토를 분명하게 해서 주민들의 지금 우리 이런 설명회를 계속해서 가지면 설령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용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상범 씨처럼 경호요원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통과해버리면 그게 잘못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범 씨를 이런 식의 이 업무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전화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요일 날 증거보존 신청했고, 그 다음에 이 총회가 효력이 없다. 일단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장 직무정지. 이 위원장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선정이 총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그런 공문도 있고 또 시청에 내가 내일 그 질의를 할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자기들이 이 안산 동부교회에서 안산시 공무원이 왔는데 물어보니까 뭐 이상이 없다, 뭐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시청에서 온 공무원은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한 거지, 이 총회가 지금 효과가 있는 거다, 운영진영을 지키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설령 그걸 말했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 면전에 대놓고 당신 그거 틀렸어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그렇게 이 소신 있는 공무원들 흔치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이 연임총회 한 거 그거는 무효를 시킬 거고요. 만약에 그러기 전에 창립총회를 시작한다. 지금 뭐 OS요원 지금 뭐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봐도 안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러고 한 가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TM을 썼는데 이 TM들도 뒤에서 조종당한 것 같아요. 네. 이 용역업체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주민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우리는 주소도 정확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별 효과를 못 본 것 같아.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해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런 절차를 취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연임총회는 잘못된 것이고 결국 빨리 가려면 선임총회에 오셔서 투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써! 예. 그러지 않고 지금 연임총회 이대로 가봤자 결국에 연임총회가 무효 결정이 나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무효예요.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이상범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내일 모레 선임총회를 할 건데 이 사람들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내일 11시에 이 선임총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금지가 저 사람들 신청한 대로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총회를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예. 11시요?
예, 내일 11시에 안산법원에서 심의가 있는데 그게 기각이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 기각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상범 씨는 우리에게 소송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송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검찰에 도정법 위반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는 있지만 소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 먼저 우리를 소송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방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소송이 바로 연임총회 무효를 가르는 그 소송이 될 거예요. 예.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인내심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선임총회 측, 정통위 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가지고 욕도 하기도 하고 또 분을 내기도 하고 또 비아냥도 그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 잘못한 건 이제 저쪽에서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톡방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공사나 이상범 씨, 아니 이상범 씨가 될다 하더라도 그 앞에 가서 욕하거나 분내거나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폄훼하려고 하는 스파이로 우리가 간주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인격 수행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거대한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것을 누가 다윗이 될지 누가 골리앗이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오래 안 걸려요. 혹시 이거 듣고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우리 한마디. 이상범 씨 나오세요. 네, 거기 계시면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한번 뵙고 싶어 하시잖아요. 한번 나오세요. 네. 계시면 자기 의사를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시네요. 나와서 어차피 지금 문자로도 계속해서 조합원들한테 보내시는데 네? 본인이 연임했다고 추진위원장이 여기는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분들하고 말씀 안 하시겠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조합원이고요. 저기 이상범 씨도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 하겠어요. 본래는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동등한 입장. 단지 이제 앞에 서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일 뿐인데 저렇게 나오시면 정말 실망스럽죠? 네, 그렇죠. 많이 실망스러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범 씨가 저기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 소개를 못 드렸네요. 예. 저는 이번에 정상화 통합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구이선입니다. 참 힘들죠? 네, 많이 힘들어요. 이게, 6.17 정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발표하고 그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 힘들게 해줘야 되는데, 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래요?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이 힘든 것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니까 조금만, 날씨도 덥고 짜증스럽지만 조금만 좀 잊어버리셨으면 해요. 올라오면 잠시만. 안 되는데요? 아, 그죠. 완전히 잊어버리시라는 건 아니고 잠잘 때만. 네, 잠잘 때만 편히 주무시기 위해서 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추진위원장이란 자리가 절대적으로 자기가 일단 희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무조건 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자체가 이 지금 870명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있는 자리인데 자기 희생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질 거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죠. 무조건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거기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봐왔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됐으니까 뭐 본인은 뭐 재작년에 2년 전이죠. 그때 뭐 주민청회 할 때처럼 그 경호원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통과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거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몰라서 따라갔고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할 방법도 없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걸 막을 수 있게끔 정상화 통합위원회도 있고 반대적으로 그걸 갖다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숨 쉬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고잔연립 2구역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정상화 통합위원회가 있어요.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책임도 안 지고 자기 희생도 없는 사람 따라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사람 연락이 하고 진짜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날씨 더울 때는 좀 편안하게 그냥 좀 사람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저기 안에 계신 분이 불편하게 하네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뭐 딴 사람 잘하기 바랄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나쁘니까 그냥 배제하고 잘 되는 쪽에 하면 돼요. 너무 욕도 할 필요 없고 뭐 힘들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본인이 느끼신 대로 지금까지 해온 거 느끼신 대로 지금까지 봐온 대로 그렇게 생각한 대로 자기 의지를 갖다 표현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표현하시겠어요? 이상범 씨요? 아니면? 예,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 제가 두 개 할게요. 1번 이상범 씨, 2번 정상화 통합위원회. 어디로 하시겠어요? 2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도 다 내 재산 갖고 있고, 내 재산 하나, 전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저 집 하나 있으면서 전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기 이상범 씨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뭐 대표자라고, 셀프 대표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물러설 때도 된 것 같아요. 저분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저분, 내일 모레 투표 잘 하셔가지고, 꼭 마음 편히 조합 설립하고 6.17 그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도 피해갈 수 있게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 6.17 그 때문에 연말까지 조합 상립 못하면 그냥 뭐 다 망할 것 같은데 꼭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IMF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여기 뭐 거주하지 않으신 분이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더 낮은 가격에
왜냐면 감정가로 저도 손에 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더 낮은 가격으로 기존 연립을 취득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수익성이 더 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쪽에 줄을 서야지 내가 투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시비 걸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안 따지고 투자하는 건 그 묻지마 투자예요.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묻지마 투자하면 반드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다 하더라도 선임총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상범 씨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경호요원을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설령 쓴다 하더라도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쓴다고 그런 확정적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이상범 씨가 잘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도 2번이나 썼고 이번 총회에서도 쓴 경호요원을 쓴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네. 또 이 추진위원 중에 어떤 분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헤쳐먹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헤쳐먹는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예. 자기가 헤쳐먹는 거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추진위원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해먹는데 왜 당신 나와서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범이는 해먹으려고 해도 되고 나는 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뒤에서 경호요원 들어놓고 이 뒷방에서 저렇게 결정하는 게 해먹으려는 걸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해먹을까요? 누가 더 많이 해먹을까요? 뒷방이요. 야, 안 봐도 예. 뻔해. 한번 이 추진위원님들도 이 정상화 측 선임총회 하는 사람들을 아주 이 기분 나쁘게 보고 아주 이 동네에서 사라져야 될 이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 그 티브로드 방송할 때 그 방송 기자 뒤따라다니면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해먹는데 왜 이렇게 찍냐고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더라고 어떤 분이. 그거 뭐가 그 기자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됐다고 그만하라고 당신 얘기하다가 마이크 주니까 얘기도 안 해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느 게 옳은 건지 어느 게 빨리 가는 건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상임총회 한다고 그러면서 대동 11차에서 매물 나오면 자기들이 다 살지도 몰라요. 근데 대동 11차가 무너져도 연임총회에서 저지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범죄 행위를 발견하기만 하면 연임총회는 무효가 되는 거고 설령 대동 11차가 무너져도 창립총회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법으로 가면 항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안 움직여도 돼요. 변호사가 움직일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있는 분들이나 어떤 분이든지 결정을 잘 하시고 선임총회 내일 하루 남았어요. 예, 내일 6시까지죠? 네. 평상시에는 9시까지 있는데 내일은 6시까지만 투표 받으니까 우편 투표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예. 반드시 우리가 선임총회 치르고 우리가 연임총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할 거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자기로 좀 써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네. 아이 걔네들은 놔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여기 팀원들은 저 대동 11차하고 효자상가 때문에 이러고 댕긴대요 시방. 그 얘기를 반드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여기 전부 다 효자상가 가지고 있고 대동 11차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는 그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를 확실하게 밝혀주십사. 그러면 제가 여기 효자상가를 팔아버리면 그런 말을 못 할까요?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까지 처음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총회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또 어디 질문 있습니까? 그럼 오늘 한마디 해? 오늘 그러면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와서 해주시고 모레 6시 반 여기 DD 컨벤션에서 있으니까 총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자, 전에 감사합니다. 오시라고요. 30분 전에. 30분 전에 오시라고요. 미리 오셔야 되니까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6시까지는 오신다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서 한 번 오셨는데 좀 이따 설명 좀 잘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얘기하고